속궁합의 문제는 좀 달라요, 여러분. 원하는 빈도수도 다르고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여러 가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안녕하세요. 세포 언니의 행복한 가의 대표 한지원입니다. 오늘은요, 성격과 속궁합 과연 맞아야 할까? 맞춰가야 할까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가 오면은 제가 어떤 문제로 상담을 하고 싶으신가요? 부부 상담을 이렇게 여쭤보면 저희는요, 성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웃어요. 왜요? 왜 웃으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아니 여러분, 성격이 어떻게 나하고 성격이 맞습니까? 그죠? 내가 낳은 자식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하고 20년 30년간 따로 살아온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하고 성격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코미디죠. 근데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제가 나와 같지 않다고 화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안 맞는 게 화가 나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성격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에 대해서 이제 내적으로 자신을 쌓아두는 사람들, 털털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 말 하는 사람들은 나 쟤랑 안 맞아 이렇게 하고 밀어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다 맞춰주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쌓아두면서 다 맞춰주면서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참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야단을 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참으면서 쌓이고 있다면 그건 착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착한 거라면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쁘고 편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쁘고 편하지 않다면 그건 스스로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관계가 상대방하고의 관계도 해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 정말 상대방에게 그 불편함을 좋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힘을 기를 때 저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나 성격이 더 맞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건 노답이다, 이건 아니다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자기애성 인격장애 9점 만점에 9점,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죠. 이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자기가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거를 절대 인정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너무 본인이 대단하기 때문에 너무나 겸손하고 대단하고 막 이런 분이 자기 가족을 전부 착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식구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식구들은 모두 다 죽어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자기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본인만. 그 9점 만점을 하셨던 분은 약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어느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가족을 전부 바꿔달라. 자기는 정말 완벽하다. 신적인 존재였던 그분은 정말 노답이었어요. 완벽한 나르시시스트는 저는 노답이었어요. 나하고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와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실 때 인간관계엔 해답이 있거든요.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성격적인 부분은 맞지 않는 게 당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걸 인정하고 가면은 좀 쉬워집니다. 속궁합의 문제는 좀 달라요, 여러분. 속궁합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춰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제 의견인데요. 맞춰가는 방향이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죠. 전 이렇게 보거든요. 맞춰가는 방향은 어떻게 맞춰가야 하냐. 원하는 빈도수도 다르고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보통 속궁합의 문제는 어떻게 부딪히냐면 횟수, 취향, 방향성 여러 가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횟수의 문제. 횟수의 문제가 맞지 않거나 또는 취향의 문제, 성향의 문제가 맞지 않거나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더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 성향의 문제보다 횟수의 문제가 훨씬 더 골치 아픈 것이 부부간의 문제이기도 해요. 관계의 성향을 맞춰가기 전에 관계가 멈춰버립니다. 관계의 횟수가 맞느냐, 성향을 맞출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걸 맞춰가는 방향은 성에 대한 개방성의 문제하고도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내가 성에 대한 개방성, 성에 대한 지식 또는 체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속궁합의 횟수에 대해서 맞춰가기 위해서는 아내나 남편이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아야 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내가 아이를 낳고 많이 지쳐하진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남편이 일적으로 너무 지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횟수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면, 아니면은 횟수는 서로 비슷하게 맞는데 성향이 맞지 않는다면 두 분이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지, 서로에게 얼마나 솔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나의 어떤 치사한 부분까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지, 부끄러운 부분까지 내가 말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 취향을 서로 맞춰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서로 자주 대화하기를 권하고 싶고요. 체력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맞는 사람끼리 결혼했어야 된다라는 환상에 빠지시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그다음에 왠지 내 배우자는 별로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다면 본인 스스로 조금 본인은 어떤지 돌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횟수, 그다음에 성향적인 부분에 대한 솔직함, 이 부분을 얘기해 나가고 맞춰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격이나 속궁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성격은 안 맞는 게 당연하다는 거, 속궁합 맞는 사람 찾아서 결혼한다는 것도 어렵다는 거, 안 맞는 거 그것도 굉장히 당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해 가시고, 성격도 속궁합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것이 솔직한 대화, 다름의 인정, 뻔한 얘기죠. 하지만 그래도 그 뻔한 얘기가 여러분들의 해결책이 돼줄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